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정부가 전국 5개 발전 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과 보령, 경남 진주 등 여러 지자체는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군이 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태안 화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 중단에 이어 올해는 2호기가 폐쇄되는 등 오는 2047년까지 단계적으로 10호기가 모두 폐쇄될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발전소 폐쇄로 인구 유출은 약 4,000명, 경제적 손실은 약 1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발전 공기업 5사 통합 추진으로 서부발전 본사마저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상황. 태안군은 통합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사마저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태안화력 발전소도 석탄 발전소 폐지가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 태안의 경제는 그냥 마비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배수 해진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안군의 발전 산업 의존도는 23%,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경쟁 지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태안군은 서부발전 본사 이전 시 지방 세입의 44%에 달하는 26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상권 붕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 경쟁 지역 가운데 지역 낙후도 지수가 가장 낮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하나도 없는 태안에서는 본사마저 뺏긴다면은 바로 지역의 소멸로 이어집니다. 발전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태안의 입장에서는 발전 본사가 무조건 태안으로 유치돼야 합니다. 태안군과 주민들은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 통합본사 태안 유치 범국민 추진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태안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전소가 폐쇄되지만 대체 발전소 계획이 없다며 입지 1순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30년간을 피해를 보고 이렇게 왔어도 묵묵히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 기회에 태안 지역에 꼭 본사가 유치가 돼서 태안 경제를 좀 살리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안군과 범군민 추진위원회는 서명운동 등 다양한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태안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같이 서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태안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절실하고 절박함이 가득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공기업 통합 연구 용역을 진행한 후 입지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은 본사 사업과 발전 관련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추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통합본사를 신속히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점을 강조해 유치 활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경찰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충남도 국장급 간부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임지 근무 당시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정황을 확인해 입건하고 충남도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조사 공정성 확보와 신뢰 유지를 위해 A씨를 직위 해제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자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향후 법령, 복무규정 위반 확인 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5대 당진시의회가 출범 24일 만에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야 동수 구도 속에서 협상이 장기간 난항을 겪은 끝에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선호 의원, 부의장에 국민의힘 서영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원구성 지연과 의장단 미선출 상태에서의 의정연수 추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당진시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반기 의정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도지사 직인을 도용한 위조 공문으로
목욕장업소에 소방물품 구매를 유도한 사건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도내 한 목욕장업소에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한다며 소방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도지사 명의의 위조 공문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확인한 충남도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각 시군의 유사 피해 예방을 요청했습니다. 충남도는 공공기관 명의로 물품 구매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을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국의 제1회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한 시군 단체장들은 지역 생존과 직결된 현장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윤희신 태안군수는 정의로운 전환은 말뿐인 구호로 끝날 수 없다며 실체적 보상과 공공기관 유치로 지역의 생존권을 증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따른 그린스틸 클러스터 조성과 AI 데이터 센터 연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홍열 청양군수는 산림자원연구소 청양 이전의 조속한 추진과 도민체전의 체급별 분리경쟁 모델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시군 단체장들의 현장 건의를 청취한 박수현 충남지사는 정당 소속이 다르더라도 시장 군수의 공약은 주권자인 도민의 선택이라며 도정 운영에서 정당을 초월한 협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시 군민의 목소리를 지상명령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재정 난항 속에서도 시군 수건 사업을 예산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공직자 격려를 위한 충남형 행정의 날 조례 제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 서경열 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외국인 선원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45분쯤 서경열 비열도 서쪽 46.3km 지점 인근 해상에서 20대 외국인 선원이 선박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바다에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조업 중인 어선에서 어획물을 인근 운반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3일 저녁 9시쯤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30대 남성이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A씨는 1차로 주행 중 주유소에서 나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운전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자세한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을 버스로 쳐 숨지게 한 60대 고속버스 운전기사 A씨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23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예산군 오가면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맺고 농촌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당진시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218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고대 스랑지구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과 신평 상호지구 농촌 공간 정비, 농업농촌 AX 전환 기술 개발 등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송화읍과 고대면, 성문면 등 북부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입니다.
당진시는 남북권 균형 발전을 위해 공모 선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이 서산공항과 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 협력과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23일 충남도청에서 박수현 충남지사와 15개 시군 지자체장 등이 참석하는 제1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충남의 중점 철도망 구축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내포태안철도, 충청내륙철도 등 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 2027년 서산공안의 설계비 등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이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서산시가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대사는 벌천포 해수욕장과 벌말마을에서 매일 드론 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드론 배송은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만 운영됐는데 서산시는 피서철을 맞아 매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모두 11차례 드론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는 피서객은 먹개비 앱을 통해 중국 음식과 마트 상품 등을 주문하면 되며 배송료는 1,000원입니다. 한편 서산시 드론 배송 서비스는 고파도와 우도, 분점도 등 섬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이 23일 부서장 회의를 열고 민선국이 군정비전 공유와 함께 핵심 공약, 지역 현안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김홍렬 청양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주요 현안과 고려인 이주마을, 청정사냐체 펫푸드 로컬타운 조성 등 핵심 공약의 실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청양군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검토 사항을 바탕으로 핵심 공약 사업 내용과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민선국의 공약 이행 세부 실천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이 운영하는 학생 전용 통학버스 예스버스가 올해 운행 개시 100일 만에 이용객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시범 운영 기간을 포함해 버스 누적 이용객이 6만 명을 넘어섰고 내포 신도시와 예산읍 원도심 간 통학 시간을 최대 90분에서 40분 이내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앞으로 예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생 통학 여건과 이용 수요를 살피고 노선 조정과 운영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고등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홍성군 보건소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AI 건강 키오스크와 개인 측정 기기를 활용하는 이번 사업은 병원 방문 공백기에도 식사, 운동 가이드 등 24시간 맞춤형 건강 코칭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홍성군 보건소는 관내 만성질환이 있는 군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AI 헬스케어 서비스의 의학적 효과와 안정성을 점증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벼와 논콩 병해충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3만 3천 필지를 대상으로 항공 공동방제를 실시합니다. 예산군은 사업비 16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방제 비용의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예산군은 병해충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 드론을 활용해 넓은 면적을 동시에 방제하고 농업인의 노동력과 방제 비용을 절감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은 최근 기온 상승과 잦은 강우로 병해충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방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태안군이 여름 휴가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나섭니다. 태안군이 지난 22일 만리포 해수욕장과 태안읍 동서부 시장에서 휴가철 피서지 물가 안정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사전 예방과 자율적인 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태안군은 바가지 요금 근절과 가격 표시제 준수를 당부하는 홍보물을 배포했습니다.
앞으로 태안군은 물가안정대책반을 가동해 피서지 주변 부당요금 신고 접수와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충남 기업들의 올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 1년치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기업들의 올 상반기 수출액이 약 97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치 수출액보다 7억 달러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충남 수출액은 전국의 약 20%를 차지해 시도 가운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충남도는 AI 대전환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면서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수출액이 2천억 달러 돌파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예산군이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 재선 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됩니다. 단속 대상은 원목 생산업 등 목재 생산업 등록업체와 조경업체, 소나무류를 딸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농가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무단 이동과 생산, 유통자료 비치 여부, 화목용 소나무류 보관 실태 등입니다. 예산군은 단속과 함께 소나무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대상 계도를 강화하고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홍성 한우가 홍콩 수출길에 오르며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홍성군은 22일 광천에서 홍콩으로 수출될 한우 출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출하된 한우는 경매를 통해 엄선된 고품질 제품으로 홍콩 현지 고급 레스토랑과 5성급 호텔 등 프리미엄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홍성군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홍성 한우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해외 시장에 알려 수출 판로를 더욱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고품질 홍성 한우를 바이어가 원하는 물량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농가와 도축장, 수출업체와 함께 공급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홍성 한우라는 이름 자체가 K 한우로 인정받도록 해외 시장을 넓혀 가겠습니다. 태안군이 22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행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 예산 확보와 청렴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의 재정 자립도는 12.46%로 유사단체 평균보다 약 5%포인트 낮고 화력발전소 폐쇄로 군 세입의 약 44%인 26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윤희신 태안군수는 오는 29일 행안부 등을 방문해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 9월에는 국회를 찾아 부처 반영 사업의 정부안 유지와 미반영 사업의 추가 반영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5등급을 기록한 원인을 분석해 올해 3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 노력도 개선 전담반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기재 당진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이 22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진시와 국회의원실 간 첫 협력 활동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는 당진항 개방 관련 정부 예산 반영과 당진 아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타당성 제조사 대상 선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진시는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